우주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힘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힘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저자로서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묻는 대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망상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긍정의 기운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무지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공동 창조자로서 당신이 타고난 권리를 되찾는 신성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념을 단순한 환상이 아닌 당신의 현실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철학으로서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이 삶의 방식을 단지 언젠가가 아닌 바로 이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해 세상을 본다. 이 진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어져 온 지혜로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가정,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식은 단순히 세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렌즈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빚어내는 능동적인 조각가입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맞춰 스스로를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맹목적인 자기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풍경을 새롭고 강력해진 내면의 상태와 정렬시키는 다른 종류의 렌즈를 끼우는 행위입니다. 인식에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이 당신을 적대한다고 믿으면 당신의 모든 감각은 배신, 실패, 거절의 증거를 찾는 데 예민해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작은 그림자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세는 움츠러들며 마음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실망에 대한 방패로서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가 만든 부정적인 예언을 실현시키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우주가 적이 아닌 파트너이자 공동 창조자라고 믿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대비해 몸을 움츠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소명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혼돈 속에 숨겨진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고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며 당신이 알아차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무수한 신호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조차 이 고대의 진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퍼즐이 그들의 지능을 평가하는 진단 테스트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그저 즐겁게 탐험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평가의 압박을 느낀 그룹은 더 느리고 덜 창의적이며 경직된 방식으로 퍼즐을 풀어 성과가 더 나빴습니다. 하지만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장난치듯 과제에 접근한 그룹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과제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감정 상태를 바꾸었고
이는 다시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은 시험을 보았고 다른 그룹은 놀이터를 보았습니다. 과제는 똑같았지만 그들이 변하자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힘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단지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은 스스로가 불운의 저주에 걸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놓친 버스 한 대, 이별 한 번이 모두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물려받고 무심코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온 잔인한 이야기의 벽돌이 하나씩 더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왜 이런 일은 항상 나에게만 일어날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순간에 저는 그녀에게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삶이 그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상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 의뢰이고 모든 지연이 더 나은 길로의 방향 전환이며 모든 실패가 그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인식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 무의미한 불운의 연속이라고만 여겼던 것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그녀는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소명이라 느끼는 직업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그녀의 상처가 아닌 온전함을 봐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부서질 것이라 예상하면 첫 번째 돌풍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단련되고 있다는 깊은 알을 가지고 같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강력한 심리적 태도입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도록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의 초점을 장애물에서 가능성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감정적 주파수를 변화시켜 그 믿음에 공명하는 사람, 기회, 그리고 해결책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듭니다. 삶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자세를 선택할 기회는 제공합니다. 비록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작용하고 있다고 믿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 운명의 전개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는 그대로이지만 그 위에 칠해지는 색깔, 질감, 그리고 형태는 모두 당신의 비전의 윤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려움의 눈이 아닌 가능성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실수가 교묘하게 위장된 올바른 길찾기이고 모든 지연이 신성한 재조정이며 모든 넘어짐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라는 비밀스러운 초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일 보게 될 세상은 전적으로 당신이 오늘 믿는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의 영웅이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숨겨진 극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면의 인물들이 연기를 펼치는 신성한 무대입니다. 이들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실제하는 힘입니다. 상처받은 아이,
안전을 갈망하는 회의론자, 약속을 불신하는 치유자, 부서진 것을 고치려는 바보, 논리 없이 기쁨을 향해 뛰어드는 영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히 행동하는 영웅입니다. 이 인물들은 단지 우리 마음속 역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낼 때 우리의 선택, 반응, 그리고 운명을 형성하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단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영웅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편안함이나 두려움의 부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영웅은 평온함 속에서가 아니라 역경에 대한 반응 속에서 나타납니다. 길이 사라지고 황무지가 나타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그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알고 상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고통 너머에 그 여정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조차 삶이 당신 편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은 바로 이 영웅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숱한 역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일어섰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이 영웅 서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신화 속에서 영웅은 강인함 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환경, 심지어 절망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름이 옵니다. 기존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파열, 상실, 실패가 닥쳐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웅은 선택해야 합니다. 희생자의 역할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투쟁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일어설 것인가. 영웅은 잘 닦인 길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을 통해 어두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표지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은 걸어감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둠은 시련, 실직, 질병, 거절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종종 비난과 무력감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마음이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건에서 부당함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차서 왜 나에게만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같은 질문을 다르게 던집니다.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로 바뀝니다.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투쟁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 됩니다. 이 미묘하지만 심오한 서사의 전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고 분노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라면 어떨까? 그 질문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공부하고 탐험하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2년 안에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해 일하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고는 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내면의 영웅을 소환했습니다. 영웅이 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흉터가 힘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영웅 원형은 승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서 태어납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가 아니라
용기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하나,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주가 전쟁터가 아니라 당신이 아닌 것을 태워버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시련의 도가니인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타나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동은 감정을 앞선다. 당신의 몸짓이 당신의 마음을 이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고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야 한다는 끈질긴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꿈을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명확성이 생기기를, 좀처럼 허락을 내주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신은 관객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생각에만 반응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살아있고 진화하는 장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이 그 몸짓에 부응하여 일어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온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꺼이 움직이겠다. 그러면 충성스럽고 세심한 당신의 정신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취하는 자세, 당신의 목소리 톤, 당신의 시선 방향에 맞춰 스스로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소위 파워 포즈를 단 2분 동안 취한 사람들이 실제 호르몬 수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감과 관련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증가했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르티솔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는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자세가 생화학적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몸이 뇌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강해. 당신이 서 있는 방식,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방식,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의 목소리 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존엄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 삶이 신뢰할 만한 것처럼 움직일 때, 당신의 정신은 점차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인생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손이 떨리더라도 자기 존중의 리듬을 담은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삶이 그 신비로운 리듬에 따라 펼쳐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이것은 얕은 습관이 아닙니다. 신성한 의식입니다. 각각의 행동이 더 깊은 자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감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떨리는 무릎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완벽한 말을 찾기 전에 입을 여는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행동은 믿음이 형성되는 자궁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반응한다. 당신의 내면이 외부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무작위적인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생각, 감정, 신념의 형태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법칙이 아니라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굳게 믿을 때 당신의 뇌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걸러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으면 당신은 거절의 미묘한 신호에만 집중하고 애정의 표현은 무시하거나 의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가치 있는 기회를 끌어당긴다고 믿으면 당신의 인식 시스템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 우연한 만남, 희미한 기회들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기회 자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확장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필터를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해결책을 찾아라, 선의를 찾아라, 아름다움을 찾아라 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충실하게 그 명령을 따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은 수많은 면접에서 계속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문이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지 마세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처럼 가십시오. 단지 연결되고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발견하기 위해 가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 시도를 해볼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주 그는 이력서나 자기소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오직 자세만 바꾸어 면접에 갔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경청했으며 무엇보다도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그 자리에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내면의 저항을 제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의심으로 삶의 흐름을 막는 것을 멈췄습니다. 거절의 이야기를 투영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만났고 세상은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삶이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좋은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예기치 않은 도움에 열려 있다. 나는 이 전개를 신뢰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다. 당신이 품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사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기를 기다려온 현실을 불러냅니다. 당신이 깊고 온전하게 믿을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항상 등 뒤에서 순풍이 불어주는 것처럼 걷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 순풍이 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당신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세가 당신의 예언이 되고 당신의 존재가 자석이 되며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깃들, 우주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힘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힘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저자로서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묻는 대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망상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긍정의 기운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무지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공동 창조자로서 당신이 타고난 권리를 되찾는 신성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념을 단순한 환상이 아닌 당신의 현실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철학으로서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이 삶의 방식을 단지 언젠가가 아닌 바로 이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해 세상을 본다. 이 진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어져 온 지혜로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가정,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식은 단순히 세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렌즈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빚어내는 능동적인 조각가입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맞춰 스스로를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맹목적인 자기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풍경을 새롭고 강력해진 내면의 상태와 정렬시키는 다른 종류의 렌즈를 끼우는 행위입니다. 인식에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이 당신을 적대한다고 믿으면 당신의 모든 감각은 배신, 실패, 거절의 증거를 찾는 데 예민해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작은 그림자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세는 움츠러들며 마음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실망에 대한 방패로서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가 만든 부정적인 예언을 실현시키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우주가 적이 아닌 파트너이자 공동 창조자라고 믿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대비해 몸을 움츠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소명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혼돈 속에 숨겨진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고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며 당신이 알아차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무수한 신호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조차 이 고대의 진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2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퍼즐이 그들의 지능을 평가하는 진단 테스트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그저 즐겁게 탐험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평가의 압박을 느낀 그룹은 더 느리고 덜 창의적이며 경직된 방식으로 퍼즐을 풀어 성과가 더 나빴습니다. 하지만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장난치듯 과제에 접근한 그룹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과제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감정 상태를 바꾸었고, 이는 다시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은 시험을 보았고, 다른 그룹은 놀이터를 보았습니다. 과제는 똑같았지만 그들이 변하자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힘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단지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은 스스로가 불운의 저주에 걸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놓친 버스 한 대, 이별 한 번이 모두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물려받고 무심코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온 잔인한 이야기의 벽돌이 하나씩 더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런 일은 항상 나에게만 일어날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순간에 저는 그녀에게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삶이 그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상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 의뢰이고 모든 지연이 더 나은 길로의 방향 전환이며 모든 실패가 그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인식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 무의미한 불운의 연속이라고만 여겼던 것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그녀는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소명이라 느끼는 직업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그녀의 상처가 아닌 온전함을 봐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부서질 것이라 예상하면 첫 번째 돌풍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단련되고 있다는 깊은 알을 가지고 같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강력한 심리적 태도입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도록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의 초점을 장애물에서 가능성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감정적 주파수를 변화시켜 그 믿음에 공명하는 사람, 기회, 그리고 해결책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듭니다. 삶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자세를 선택할 기회는 제공합니다. 비록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작용하고 있다고 믿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 운명의 전개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는 그대로이지만 그 위에 칠해지는 색깔, 질감, 그리고 형태는 모두 당신의 비전의 윤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려움의 눈이 아닌 가능성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실수가 교묘하게 위장된 올바른 길찾기이고 모든 지연이 신성한 재조정이며 모든 넘어짐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라는 비밀스러운 초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일 보게 될 세상은 전적으로 당신이 오늘 믿는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의 영웅이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숨겨진 극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면의 인물들이 연기를 펼치는 신성한 무대입니다. 이들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실제하는 힘입니다. 상처받은 아이, 안전을 갈망하는 회의론자, 약속을 불신하는 치유자, 부서진 것을 고치려는 바보, 논리 없이 기쁨을 향해 뛰어드는 영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히 행동하는 영웅입니다. 이 인물들은 단지 우리 마음속 역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낼 때 우리의 선택, 반응,
그리고 운명을 형성하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단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영웅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편안함이나 두려움의 부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영웅은 평온함 속에서가 아니라 역경에 대한 반응 속에서 나타납니다. 길이 사라지고 황무지가 나타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그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알고 상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고통 너머에 그 여정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조차 삶이 당신 편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은 바로 이 영웅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숱한 역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일어섰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이 영웅 서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신화 속에서 영웅은 강인함 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환경, 심지어 절망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름이 옵니다. 기존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파열, 상실, 실패가 닥쳐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웅은 선택해야 합니다. 희생자의 역할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투쟁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일어설 것인가. 영웅은 잘 닦인 길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을 통해 어두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표지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은 걸어감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둠은 시련, 실직, 질병, 거절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종종 비난과 무력감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마음이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건에서 부당함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차서 왜 나에게만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같은 질문을 다르게 던집니다.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로 바뀝니다.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투쟁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 됩니다. 이 미묘하지만 심오한 서사의 전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고 분노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라면 어떨까? 그 질문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공부하고 탐험하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2년 안에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해 일하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고는 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내면의 영웅을 소환했습니다. 영웅이 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흉터가 힘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영웅 원형은 승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서 태어납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가 아니라 용기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하나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주가 전쟁터가 아니라 당신이 아닌 것을 태워버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시련의 도가니인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타나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동은 감정을 앞선다. 당신의 몸짓이 당신의 마음을 이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고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야 한다는 끈질긴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꿈을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명확성이 생기기를, 좀처럼 허락을 내주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신은 관객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생각에만 반응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살아있고 진화하는 장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이 그 몸짓에 부응하여 일어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온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꺼이 움직이겠다. 그러면 충성스럽고 세심한 당신의 정신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취하는 자세, 당신의 목소리 톤, 당신의 시선 방향에 맞춰 스스로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소위 파워 포즈를 단 2분 동안 취한 사람들이 실제 호르몬 수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감과 관련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증가했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르티솔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는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자세가 생화학적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몸이 뇌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강해. 당신이 서 있는 방식,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방식,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의 목소리 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존엄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 삶이 신뢰할 만한 것처럼 움직일 때, 당신의 정신은 점차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인생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손이 떨리더라도 자기 존중의 리듬을 담은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삶이 그 신비로운 리듬에 따라 펼쳐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이것은 얕은 습관이 아닙니다. 신성한 의식입니다. 각각의 행동이 더 깊은 자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감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떨리는 무릎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완벽한 말을 찾기 전에 입을 여는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행동은 믿음이 형성되는 자궁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반응한다. 당신의 내면이 외부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무작위적인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생각, 감정, 신념의 형태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법칙이 아니라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굳게 믿을 때 당신의 뇌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걸러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으면 당신은 거절의 미묘한 신호에만 집중하고 애정의 표현은 무시하거나 의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가치 있는 기회를 끌어당긴다고 믿으면 당신의 인식 시스템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 우연한 만남, 희미한 기회들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기회 자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확장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필터를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해결책을 찾아라, 선의를 찾아라, 아름다움을 찾아라 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충실하게 그 명령을 따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은 수많은 면접에서 계속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문이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지 마세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처럼 가십시오. 단지 연결되고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발견하기 위해 가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 시도를 해볼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주 그는 이력서나 자기소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오직 자세만 바꾸어 면접에 갔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경청했으며 무엇보다도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그 자리에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내면의 저항을 제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의심으로 삶의 흐름을 막는 것을 멈췄습니다. 거절의 이야기를 투영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만났고 세상은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삶이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좋은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예기치 않은 도움에 열려 있다. 나는 이 전개를 신뢰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다. 당신이 품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사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기를 기다려온 현실을 불러냅니다. 당신이 깊고 온전하게 믿을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항상 등 뒤에서 순풍이 불어주는 것처럼 걷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 순풍이 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당신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세가 당신의 예언이 되고 당신의 존재가 자석이 되며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깃들, 우주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힘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힘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저자로서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묻는 대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망상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긍정의 기운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무지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공동 창조자로서 당신이 타고난 권리를 되찾는 신성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념을 단순한 환상이 아닌 당신의 현실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철학으로서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이 삶의 방식을 단지 언젠가가 아닌 바로 이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해 세상을 본다. 이 진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어져 온 지혜로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가정,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식은 단순히 세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렌즈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빚어내는 능동적인 조각가입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맞춰 스스로를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맹목적인 자기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풍경을 새롭고 강력해진 내면의 상태와 정렬시키는 다른 종류의 렌즈를 끼우는 행위입니다. 인식에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이 당신을 적대한다고 믿으면 당신의 모든 감각은 배신, 실패, 거절의 증거를 찾는 데 예민해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작은 그림자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세는 움츠러들며 마음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실망에 대한 방패로서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가 만든 부정적인 예언을 실현시키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우주가 적이 아닌 파트너이자 공동 창조자라고 믿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대비해 몸을 움츠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소명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혼돈 속에 숨겨진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고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며 당신이 알아차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무수한 신호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조차 이 고대의 진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퍼즐이 그들의 지능을 평가하는 진단 테스트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그저 즐겁게 탐험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평가의 압박을 느낀 그룹은 더 느리고 덜 창의적이며 경직된 방식으로 퍼즐을 풀어 성과가 더 나빴습니다. 하지만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장난치듯 과제에 접근한 그룹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과제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감정 상태를 바꾸었고, 이는 다시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은 시험을 보았고, 다른 그룹은 놀이터를 보았습니다. 과제는 똑같았지만 그들이 변하자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힘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단지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은 스스로가 불운의 저주에 걸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놓친 버스 한 대, 이별 한 번이 모두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물려받고 무심코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온 잔인한 이야기의 벽돌이 하나씩 더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런 일은 항상 나에게만 일어날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순간에 저는 그녀에게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삶이 그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상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 의뢰이고 모든 지연이 더 나은 길로의 방향 전환이며 모든 실패가 그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인식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 무의미한 불운의 연속이라고만 여겼던 것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그녀는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소명이라 느끼는 직업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그녀의 상처가 아닌 온전함을 봐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부서질 것이라 예상하면 첫 번째 돌풍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단련되고 있다는 깊은 알을 가지고 같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강력한 심리적 태도입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도록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의 초점을 장애물에서 가능성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감정적 주파수를 변화시켜 그 믿음에 공명하는 사람, 기회, 그리고 해결책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듭니다. 삶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자세를 선택할 기회는 제공합니다. 비록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작용하고 있다고 믿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 운명의 전개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는 그대로이지만 그 위에 칠해지는 색깔, 질감, 그리고 형태는 모두 당신의 비전의 윤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려움의 눈이 아닌 가능성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실수가 교묘하게 위장된 올바른 길찾기이고 모든 지연이 신성한 재조정이며 모든 넘어짐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라는 비밀스러운 초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일 보게 될 세상은 전적으로 당신이 오늘 믿는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의 영웅이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숨겨진 극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면의 인물들이 연기를 펼치는 신성한 무대입니다. 이들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실제하는 힘입니다. 상처받은 아이, 안전을 갈망하는 회의론자, 약속을 불신하는 치유자, 부서진 것을 고치려는 바보, 논리 없이 기쁨을 향해 뛰어드는 영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히 행동하는 영웅입니다. 이 인물들은 단지 우리 마음속 역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낼 때 우리의 선택, 반응, 그리고 운명을 형성하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단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영웅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편안함이나 두려움의 부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영웅은 평온함 속에서가 아니라 역경에 대한 반응 속에서 나타납니다. 길이 사라지고 황무지가 나타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